우선 이 2차 보관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최저값, 정확히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이요. 여기 그림에서는 최대값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최대값 근처에서는 그 그래프의 모양이 2차 다항식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단모드가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얘가 어떤 식으로 증가를 갖다가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가 어디선가 이런 식으로 감소를 갖다 하는 이런 곡선이에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여기가 지금 최대거든요. 이 최대 근처에서는 얘가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거꾸로 되어져 있는 이런 모양을 띠지 않겠냐. 그리고 이게 좀 넓다고 하더라도 뭐 이 점, 이 점을 갖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이 부분이 전반적인 그림의 그 윤곽이죠. 그 윤곽 측면에서 보면은 2차 다항식에 근사하는 형태로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거에서부터 이제 출발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곡선, 요걸 갖다 보죠. 곡선에서 점을 갖다가 세 개를 갖다가 일단 빼내요. 이거를 x0, x1, x2라고 하고요. 그랬었을 때 요 세 개를 지나가는 2차 다항식, 2차 함수는 유일하게 하나뿐이 없죠. 그렇게 해서 그 녀석을 갖다가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x3에 해당하는 녀석은 그렇게 그린 녀석의 극점에 해당해요. 극대점이 되겠죠, 이 그림에서는. 그렇게 되는 녀석을 이 x3로 선택을 갖다가 해서 그 다음에는 얘를 갖다가 요렇게 선택을 하던 아니면은 요렇게 선택을 하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주어져 있는 녀석으로 구간을 줄인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구간을 전체를 정해놓고 구간을 줄여나가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2차 보관법 같은 경우도 구간법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본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최적점 근처의 세 점을 선택한다. 바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최적점이 어딘지 도대체 어떻게 아냐?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수치 해석으로 무언가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땐 수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길 가다가 돈을 잊어버렸으면은 집에서부터 찾을 겁니까? 아니죠. 잘 생각해가지고 그걸 잃어버렸을 만한 곳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한 다음에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치적으로 어떤 근을 갖다 찾는다든지 최적화를 갖다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내에서 최적점을 찾겠다고 달려드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AI한테 맡길 때조차도 조건을 갖다 설정을 해주죠. 그런 것들처럼 2차 보관법에는 앞쪽에 무엇을 갖다가 하든지 간에 대략적으로 어느 지점이 최적이 될 것 같다에 대한 대략적인 추측은 합니다. 그 추측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나오는 결과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최적점 근처에서 세 점을 선택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딴지를 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포물선을 갖다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지금 2차 보관법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할선법이나 구간법으로 반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개를 갖다가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주어진 것들에 대한 기울기 값을 갖다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할선법에서 쓰는 것처럼 적당히 구한다라는 게 이제 할선법을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구간법을 갖다 쓴다는 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얘네들 세 개 중에서 요 꼭대기에 해당하는 녀석이 어디에 있는지. 근데 이때 이 x3를 갖다가 선택을 갖다 했는데, 이 x3의 값이 얘랑 비교해서 했었을 때는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 근방, 적어도 이 상태라면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서 최대값이 결정이 돼야지 되는데, 실제로는 모양이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고 원래 모양이요, 요 점 세 개가 좀 특별했었을 뿐이지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돼 있어도 단모드라는 거는 문제가 없고,
다만 내가 점을 요렇게 세 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이쪽에서 x3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쪽을 최대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든 우리가 극복해낼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요때 그 x3만 갖고 판단을 갖다가 하는 거는 아닙니다. x3는 이렇게 했었을 때 점는 점 하나를 갖다가 추가해가지고 최대값이 어디인지를 갖다 찾기 위해서인데요. 요때 이제 할선법이나 구간법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할선법을 쓸 것 같으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 진행이 되는 게 x0, 1, 2였었던 녀석을 x1, 2, 3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걸 구간법으로 하려고 하면은 세 번째에 있는 값을 이제 구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줄일 때 어떤 방식으로 줄일 거냐? 과연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일 거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일 거냐? 요걸 선택을 해야지 돼요. 요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게 이제 구간법의 핵심이 되는데 그때 이분법이나 황금분할 탐색법을 갖다 적용을 시킵니다.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할선법 쪽이 아니고 구간법이요. 구간법 쪽을 중심으로 해서 2차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x3에 해당하는 녀석을 갖다 여기서 점 3개 잡아가지고 포물선 그렸을 때 나오는 요 x3 값 있죠. 극대점에 해당하는 거요. 혹은 반대면 극소점이 되겠죠. 그 세 개는 계산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조금 이쪽 분야에 익숙해져 가지고 보면은 나중에는 되게 식이 규칙성 있고 간단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처음 보면은 어우 이거 너무 복잡하죠. 그런데 예상외로 좀 간단해요. 식으로 보면은 1에서 2, 2에서 0, 0에서 1을 빼고 있어요. 얘 순서대로 0, 1, 2로 보는 거고요. 자, 얘를 앞에 함수로 잡아줬죠. 그러면서 1에서 2를 갖다가 지금 뺀 겁니다. 자, 얘를 함수로 잡아주죠. 그럼 2에서 0을 갖다가 빼줘요. 그 다음에 얘를 함수값으로 잡아주죠. 그러면은 0에서 1을 갖다 빼줍니다. 즉 0, 1, 2를 갖다 로테이션으로 돌리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x0, x1, x2, x1, 2, 0, 2, 0, 1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위에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사실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셰프트스 하는 방식으로 요 주어져 있는 녀석을 갖다가 벡터 계산을 갖다 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게 매틀랩 쪽에서 이제 내부에서 계산을 할 때 쓰는 방식이긴 한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일단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 식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뒤쪽에서 할 거고 일단 우리가 요걸 가지고서 보관법을 만들고 실습을 갖다 좀 해보는 부분은 예제를 풀어보는 부분은 요 부분은 일단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계산은 뒤쪽에서 다시 우리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우리 2차 보관법 예제인데요. 초기값이 0, 1, 4로 주어져 있고요. 그랬었을 때 주어져 있는 함수에 대한 최대값을 2차 보관법을 이용해서 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초기값으로서 0, 1, 4가 주어졌다. 이 이야기는 x0랑 x1이랑 x2가 각각 0, 1, 4가 된다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함수값을 갖다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값을 갖다 계산을 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x3을 찾아야 되는 것까지가 1차적인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으로 x3에 들어가야 되는 수식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거 우리가 손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니까 그거는 부담 갖지 말고 수식이 복잡하다고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보고 치는 거니까요. 어차피 자, 요걸 집어 넣으면은 숫자를 일일이 다 집어 넣어 가지고 결과값을 보면은 이제 1.5055 뭐 요 정도가 나왔네요. 그럼 얘를 갖다가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안 맞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0일 때 0이고 1일 때 1.5 정도가 됐다가 얘가 이제 급격히 뭐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가 뭐 1. 그 다음에 여기가 0.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녀석이 x0, x1, 그다음에 여기가 x3 이렇게 되어져 있는 x2죠. x2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x3을 갖다 계산을 했더니 1, 2, 3 재수가 좋죠. 요 정도에서 요 3, x3이죠. x3이 나오게 되는데 요때의 값이 1.5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같나요? 1.5인데 요렇게 갔는데 너무 그냥 이대로 그리죠. 너무 갔으니까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1.5면은 요쯤으로 봐야 되죠. 여기 1.5고 여기가 x3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얘를 갖다가 이제 요 상황에서 x3을 갖다 직접 계산을 갖다 해서 보면 1.7 정도거든요. 자, 아까 봤었던 거. 요 값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가 지금 1.7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 볼게 x1이랑 x3랑 비교를 해 보면은 x3가 이 x1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fx1의 값보다 fx3의 값이 더 커요.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기보다는 자, 원래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고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할 때 찾아놓은 건 이렇게 세 개를 갖고서 찾았는데 그때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였던 거거든요. 여기 계산에서는 여기가 극대인 게 맞죠. 그런데 실제로는 극대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극대 최대라고 이야기한 x3의 위치가 x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서 값이 큽니다. 사실 여기서 이 x3이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x1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x3에 있는 영역 쪽에서 둘을 값을 비교했는데 x3이 있는 영역 쪽이요. x1을 기준해서 우리가 나중에 선택을 이쪽으로 할 건지 이쪽으로 할 건지를 갖다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그 선택에서 x3이 있는 쪽이 값이 더 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쪽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요 x0을 탈락시키고 x1, 2, 3을 갖다가 이제 그 다음 세 개의 포인트로 잡아주면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x3이라고 잡은 녀석이 얘보다 값이 작다든지 작으면은 그때는 이쪽을 갖다 선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x3이 1보다도 값이 작은데 이쪽이 최대가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선택을 하면 0, 1, 3이 2가 탈락한 거죠. x2가 탈락을 하고 0, 1, 3이 그 다음 이제 뭔가 되는. 그래서 여기를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될 것인지 즉 x1, x3, x4 이렇게 내가 값을 갖다 갖고 갈 건지 아니면은 0, x1, x3으로 갖고 갈 건지는 부호를 갖고서 판단해 가지고 값을 찾아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요 x3이 꼭 x1의 오른쪽에 있으라는 법이 없죠. 만약 얘가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비교를 갖다 했었던 것들 기준으로 보자면은 얘가 이렇게 가져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가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려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 풀이는 x3의 값을 갖다 구해 보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아주 다행히도 x1이 x3보다 작은데 x3에서의 함수값이 x1에서의 함수값보다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x0, 1, 2에다가 이번에는 x1, 2, 3을 갖다가 쉐프트 시키듯이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가 좀 구성을 하면 되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코드는 좀 요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제일 위쪽에 있는 이 멀티플라이 같은 경우가 좀 계산을 단순화시키려고 집어 넣어 준 거고요. 전부 다 익명함수인 람다를 갖다가 썼다라는 거 좀 잘 보시고요.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벡터를 두 개를 받아 들어가 가지고요. 그 둘의 곱을 갖다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함수 같은 경우는 결국 뭐 하고 싶냐면요. 이너 프로덕트 바로 전 단계예요. 요렇게 들어온 녀석이랑 요렇게 들어온 녀석이 있는데, 그랬었을 때 얘네들 요렇게 곱해 가지고 결국은 얘가 요렇게 나오게끔 하고 싶습니다. 1 곱하기 y1 콤마 요렇게요. 요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 가지고 지금 요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집이요. 넘파이 같은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바로 벡터 연산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넘파이를 갖다 갖고서 표현을 하게 되면 수치 해석상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갖다가 표현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가지고 좀 써 먹어 보면은 얘랑 얘를 갖다 각각을 갖다 곱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장 함수에 집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되잖아요. 얘랑 얘랑 둘을 묶어서 넣어주게 되는데, 그렇게 넣어주면은요, 이 집은 튜플을 만들어 줍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된 게 리스트. 파이썬에서 이렇게 괄호를 친 게 튜플인데, 리스트랑 튜플의 차이는 별거는 없습니다.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함수값을 안에 있는 값을 바꿀 수 있다. 튜플은 바꾸지 못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고,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요. 그 정도로만 우리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튜플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x1, y1 이렇게 쌍이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얘를 갖다가 하고 나면은 요렇게 되겠죠. 이거 하나, 둘,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요게 그거고, 이게 포문에서 인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가 있으면 요거 하나씩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x1, y1이 튀어나와서 여기에 각각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곱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리스트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컴프레hension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한 바퀴를 그럼 세 개를 갖다 돌았으니까 각각에 대한 값이 나와가지고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값이 여기선 튀어나오게 되는데, 둘을 갖다 곱했을 때 두 개를 각각 원소의 위치별로 곱한 그런 함수가, 그러니까 그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F는 이것도 리스트가 되는데, 그때 요 x에 들어가 있는 값에 대해 가지고 코스트를 갖다 계산을 해주는 녀석이에요. 코스트 함수는 뭐 람다로 익명 함수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뒀고요. 자, 그랬을 때 얘도 10번을 갖다 한번 돌려 볼 건데, 돌릴 때 그냥 계산을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좀 너무 깝깝한 거죠. 다 치기도 솔직히 싫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계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 식을 갖다가 보면은 위에 분자랑 분모에, 분자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1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이런 항이 있잖아요. 근데 분모에 이런 항이 있죠.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이거 곱하기 요거거든요. 계산이 동일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F에 대한 값들이랑 뭐 들어가가지고 서로 이제 짬뽕 돼서 나오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서로 단위별로 곱해주고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갖다 하지 않고요. 요 마이너스 요 항에 해당하는 게 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순서대로 보면 0에 해지는 게 1, 2, 1에 해지는 게 2, 0, 그 다음 3에 곱해지는 게 0, 1이었었죠. 그렇게 해서
빼기랑 더하기에 대해서 각각 x 마이너스 x 플러스라고 변수명을 줘가지고 집어 넣었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쪽에 f라는 벡터랑 그 다음에 이것부터 봐야 되겠네. 여기 x 마이너스랑 x 플러스를 갖다가 계산을 하면은 이게 전부 다 이런 식의 제곱항들이 띡띡띡 들어가서 분모 쪽에 있는 그 제곱항들 있죠. 걔네들이 나올 거고 그거에다가 f라는 함수를 0, 1, 2를 차례대로 곱해주면은 분모가 그대로 완성이 되겠네요. 분자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고 그렇게 나온 것들이 썸이었었으니까 그 썸에 대해 가지고 2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x 뉴에 대한 값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나온 값을 코스트에다 집어넣어서 f 뉴를 갖다가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렇게 f 뉴를 갖다가 만들고 자, x 뉴랑 x1이랑 이제 비교를 갖다가 좀 해봤어요. 그랬는데 새로 잡은 값이 x1보다 뒤쪽에 있죠. 왼쪽에 있으니까 이번엔 아까 이야기를 갖다가 했던 것처럼 0, 3, 1을 갖다가 선택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게 오른쪽에 있으면은 1, 3, 2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뒤쪽은 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거 그대로 들어간 거니까 뭐 이제 고민을 갖다 좀 안 해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2차 보관법에 대한 코드를 간단히 좀 봤고요.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갖다가 아까 거를 좀 몇 번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면은 뭐 이렇게 나와요. 초기값 뭐 0, 1, 4에서 fx의 최대값하고 이제 이체 상황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 스텝부터 다섯 번째 스텝까지 우리가 앞쪽에 저번 시간에 했었던 황금 탐색 분할법 기억하십니까? 그때 아마 요 정도로 나오는 데까지 한 8번 정도 갔을 거예요. 그래서 2차 보관법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좋습니다. 다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용 시에 제약 조건이 따라간다라는 건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보관법이라고 했었던 선형 보관법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데로 움직이질 않고 한 곳으로 쭉 가는 거 있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간의 한쪽 끝에서만 수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별로 안 좋은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그거를 갖다가 수정을 갖다 선형보관법 할 때 우리가 수정을 갖다가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한 수정까지 2차 보관법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이제 기억을 해야지 되겠죠. 자, 아까 이야기하다가 남은 이제 2차 보관법 해가지고 X3이 왜 이렇게 나왔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 식을 갖다 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가장 무대뽀인 방법을 갖다가 하나 보자면은요. 요 풀이를 보기 전에 fx를 어떻게 잡고 시작을 하냐면은 a0 플러스 a1의 x 플러스 a2의 x제곱 요렇게 잡고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fx1 넣으면은 식 나오겠죠. 다음에 fx2 넣으면은 요 식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0도 넣어줘야 되네요. fx 0을 넣으면 이렇게 식이 3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a0, a1, a2 요 값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함수 값이 있어야 찾는 거잖아요. 요 것들을 갖다가 여기 한번 써볼게요. 여기 이렇게 하나가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 완 해가지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식 3개를 갖고서 A0, A1, A2에 대해 가지고 X1, X2 그 다음에 X0 그리고 FX1, FX2, FX0 이렇게 6개를 갖고서 A0, A1, A2를 갖다 다 표현할 수 있죠. 그것뿐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 우리가 찾으려면 미분했을 때 0되는 찾을 거거든요. 그럼 이거 실제로 미분해서 0 만들어 놓고서 그럼 2차 방정식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A1 플러스 A2의 X 2차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이네요. 자, 1콜 0 이렇게 나와야지 되고 그럼 X3가 들어갔었을 때 0이 돼야지 되니까 이렇게 넘겨주면은 X3는 마이너스
2A2분의 A1 요거라는 거를 갖다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들 요 정보를 가지고서 조금 전에 A0, A1, A2를 갖다가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얘가 유도되기도 합니다. 이쪽에. 근데 이거 지금 말로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문제를 풀을 때 아무런 세팅을 하지 않고요. 그냥 정의를 갖다 그대로 써가지고 진짜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계산은 가능한데 솔직히 계산이 워낙 복잡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최대한 0이 많이 나오는 구조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내가 다뤄야 되는 변수들이 적어지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 좀 감안을 한 게 지금 요건데요. 어떻게 세팅을 처음에 하냐면은 이렇게 잡지를 말고 우리가 x0, x1, x2일 때 값을 갖다가 fx0, 1, 2로 이제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들어가는 값들이 좀 단순화되게끔 처음에 값을 갖다가 조정을 하는데요. B0, B1, B2는 나중에 찾을 거예요. 이쪽에서 A0, A1, A2를 갖다 나중에 찾아야 되는 것처럼 이쪽에서 찾을 거고 그랬었을 때 B0는 그냥 두고요. B1에 붙는 녀석 얘. B2는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거 어차피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렇게 나온 2차 방정식의 B0, B1, B2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모든 그 점 3개를 통과하는 2차 방식은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장점이 여기에 X에다가 X0를 넣으면 B0 하나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B0 값이라는 녀석이 fx0라는 거죠. 이쪽에서는 x0에다 집어넣었을 때 x에다 집어넣었을 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a0나 a1이나 a2가 다 동일한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서 복잡하게 fx0, fx1, fx2를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일단 b0 간단히 나왔잖아요. fx0.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x에다가 x1을 넣으면 최소한 이거는 날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x1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쪽엔 뭐예요? fx0고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 b1을 갖다가 찾을 거니까요. fx1 빼기 b0 나누기 x-x0 이게 B1이 되나요? X1 넣어줬었고 이건 날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1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 얘 넘겨준 거에다가 이걸로 나눠준 거죠. 이렇게 해서 얘가 B1이 되네요. 여기 X1이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fx0 그렇죠. 여기 이 부분 잘못돼 있습니다. 요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나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B1이 이렇게 결정되는 걸 갖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B2 부분이요. B2 부분은 이제 사실은 손 어떻게 쓸 수가 없죠. 조금 더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여기에다 이번에는 X2를 갖다가 넣으면은 얘도 살아남아 있고 얘도 살아남아 있는데 이러면 이제 처음에 했던 이쪽이랑 좀 상황이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좀 더 간단해질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갖다 줄줄 해결을 하면은 B0, B1, B2를 갖다 알고 있는 상태 내에서 얘를 미분을 하면 되죠. 얘를 미분을 해가지고 나온 녀석 이건데 이게 0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x3을 넣었을 때 여기에 x3이 들어가는 자리는 딱 요거 하나고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거 지금 x 있으니까 x는 구할 건데 1차 방정식이네요. 이거 줄줄이 다 넘기고 B1도 넘기고 그 다음에 2B2로 나눠주면은 식을 잘 정리하면 그렇게 나눠준 다음에 식을 정리하기만 한 게 이겁니다.
뭐 정리 과정까지 뭐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런 루트를 갖다 거쳐서 만들어진 거다 정도로만 좀 기억을 갖다 해 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없어져야 되고 여기가 x1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갖다 좀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우리 요 정도로 해 가지고 2차 보관법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마치고요.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개구간법의 하나인 뉴턴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